이번 시간은 그 이번 시간부터는 좀 어떤 모델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 앞서 있던 것처럼 뭐 고등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모델은 예전에 교수님께서 직접 구축하신 모델이고 모델을 어떻게 구축했고 어떤 자료들이 필요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보면 생물이랑 물리랑 결합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개체 기반 모델이라고 하는 생물 물리 모델 결합 개체 기반 모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등어에 대해서 한 거고 어, 그 개체 기반 모델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그 입자 추적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라그랑주 입자 추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 뭐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봅시다. 고등어는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이제 뭐 어디서 주로 있고 이제 뭐몇 도에 주로 서식하고 뭐 알을 어떻게 낳는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전 시간에 봤던 그런 모델들을 조사를 했다면 이 모델을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제 물리 모델이랑 생물 모델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이 모델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열이나 이제 바람이나 뭐 이런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물, 해수, 바다의 조건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 모델. 이 물리 모델은 뭐 저희 쪽에서 하는 건 아니고 뭐 지구 시스템 공학과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해양 물리 파트에서 하는 부분인데 뭐 3차원으로 이제 뭐 해수순환 모델이라고 하는 롬스라고 하는 모델 혹은 뭐그 FV콤이라고 하는 뭐 모델도 있는데 여기서는 롬스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 모델이 있고 여기 생물 모델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수온이 있을 거고 뭐 혹은 뭐 내가 유형 능력이 부족해서 뭐 좋아하는 염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난이나 자어 시기에는 뭐 유형 능력이 없으니까 해류를 따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얘가 헤엄치고 가는데 뭐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뭐 5m/s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가는 길에 이제 해류를 잘 만나면은 이제 뒤에서 받으면은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거고 그 최대 속도가 바뀔 거고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바뀌겠죠. 그런 뭐 해류 속도나 수온, 염분에 관한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를 이제 물리 모델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생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그거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온이 어떻게 됐는데 요 성장이 수온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면 이 성장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길이가 뭐 조금 빨리 자라야 되는데 빨리 못 자라가지고 죽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 뭐 알 낳는데 난 몇 도씨에 알을 낳는데 그러니까 뭐 고등어는 몇 도씨에 알을 낳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알을 안 낳을 수도 있고 뭐 딴 데 가서 낳을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유형 능력이 부족하면은 이제 뭐 밀도에 따라서 뭐 가라앉기도 할 거고 시간에 따라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동도 강제로 가게 될 수도 있고 그 이동한 곳의 수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도 뭐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 모델이랑 생물 모델이랑 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산란을 언제 하고 아까 위에서 그 전 시간 했던 산란을 어떻게 하고 산란을 얼마나 하고 산란을 어디서 하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하고 그리고 걔가 태어났을 때 성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 성장에 따라서 무게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사망률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의 모델들이랑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개체별로 뭐 나중에 영상을 보면 좀 와닿을 수 있는데 영상을 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뭐 다음 시간 뭐 하루가 지나면 얘가 뭐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더라 이런 걸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뭐 다음으로 여기로 왔다. 뭐 다음은 여기 왔다. 뭐 다음은 이렇게 왔다. 다음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입자 이 얘를 이제 입자로 보고 이 개체를 입자로 보고 추정하는 모델을 입자 추정 모델 라그랑주 기반 뭐 입자 추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 이 입자를 추적하는 걸 기반으로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고 나면 뭘 하느냐? 결과적으로 이 물고기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고 그래서 가입은 얼마나 할 것이고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델을 어떻게 세웠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물리 모델은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물리 모델은 이제 롬스라는 자료를 이용했고 이제 북태평양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 그림, 지도 범위 내에서 다 했고 네, RCP라고 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2.6, 8.5 RC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 뭐 2.6, 8.5 이렇게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6은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어,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많이 개선을 하고 났을 때의 최적 그 좀 많이 하고 났을 때 2.6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현 시점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더 많이 돌아왔을 때를 이제 2.6이라고 하고 RCP 8.5는 현 상태에서 더 악화됐을 때를 RCP 8.5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06년에서 50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RCP 시나리오에 따르면 8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00년이랑 2050년도가 이제 평균 온도가 증가합니다. 평균 수온 그 표층 수온이 증가를 합니다. 1.3도 정도. 겨울에. 여름에는 1.54도. 특히 동해는 많이 증가합니다. 지금 빨간색이라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동해는 많이 증가하죠. 그래프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됐고 물리 모델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생물 모델 여기서 쓰인 생물 모델입니다. 생물 모델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알을 어디서 낳을 것인지, 성장은 어떻게 할지, 이동은 어떻게 할지, 사망, 생존은 얼마나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보면 1987년부터 1992년 그러니까 90년대죠. 90년대쯤에는 분포를 보면 여기 동해 쪽에 여기 대한해협 쪽이죠. 여기도 많이 잡히고 제주도 부근이랑 서해 조금 잡히고 이렇게 잡혔습니다. 근데 얘가 2000년부터 2010년에 어획 자료를 보니까 이쪽은 많이 줄어들고 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많이 집중을 서해로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될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근처에서 어, 이제 자어를 수집했어요. 수집된 게 있어요. 자어가 수집된 게 있어서 여기 주변에 수집된 게 있어서 얘를 이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얘가 어디서 왔을까 이제 과거로 돌려보는 거죠. 이전엔 어디서 왔고 그런 걸 해보니까 얘가 요 위에서 발견되진 않고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다 여기서 시작을 하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밑으로 다 내려가요. 지금 밑에 지도가 잘렸는데 설명으로는 이제 위로는 올라가지 않고 다 밑으로 내려가더라. 다 그러니까 결국에 밑에서 올라온 거다. 제주도에 있는 애는 밑에서 올라온 거다라는 결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과거 연구들을 보니까 2009년에 쓰인 논문을 보니까 이게 어디서 알을 낳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요 선이랑 요 선 사이에 점선에서 알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논문 읽어보면. 그래서 보니까 알을 이제 1월에는 알을 안 낳고 2월부터 보니까 요 제주도 있는 데가 아니고 요 아래에서 올라온 겁니다. 라고 이제 이 연구가 뒷받침을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내용을. 그래서 이 어디서 알을 낳느냐 해서 요 점선을 기반으로 이제 대만 윗부분에서 알을 낳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식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어기 때 그리고 치어기랑 성어기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자어기 때는 알다시피 이제 유형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온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온의 성장을 할 때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레이어드 콤포트 성장식은 여기 이제 이 알파가 이게 성장 계수인데 이 성장 계수가 이제 수온에 비례하도록 수온의 영향을 받도록 설정이 된 성장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자어기 때는 이 수온의 영향을 받는 이 성장식을 사용을 했고 치어부터 성어기까지 그러니까 치어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수온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본 버틀럼피 성장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성장했고요. 그쵸? 아까 이제 산란했고 이제 성장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는 이제 아까 이제 자원은 유형 능력이 없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밀도에 따라서 가라앉습니다. 무게와 밀도에 따라서 밑으로 가라앉는 속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실험을 했습니다. 요게 자세히 보면은 뭐가 있는데 이게 밀도 실험
장치거든요. 밀도에 대한 실험 장치. 그래서 밀도를 해가지고 이제 수직으로 어떤 속도로 낙하하는지. 얘가 10m쯤에서 알을 낳는다고 되어 있는데 10m에서 알을 낳기 시작하면 얘가 그 자어기 동안 어디까지 가라앉을지. 자어기 동안 무게가 성장하니까 그만큼 밀도가 늘어나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게 2014년 6월에 태어난 애들은 한 40m 넘게 내려가고 4월에 태어난 애들은 뭐 대략 한 20m에서 30m 뭐 이렇게 되더라. 수직 낙하하는 속도를 수직 낙하하는 위치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율 혹은 뭐 사망 개수, 사망률은 이제 레슬리 매트릭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크기에 반비례하도록 설정해서 구했고요. 그래서 구한 게 뭐 이렇습니다. MT 이게 뭐 자연 사망률인데 자연 사망률은 이제 0.10 나누기 LT로 구했습니다. 생존율까지 했고 그 얘네가 이동을 할 텐데 이동은 이제 얘네가 선호하는 수온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 성체인 고등어가 어디에 주로 분포하는지 수온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까만 점이 평균이라서 이거 뭐 대충 보면은 한 뭐 15도에서 뭐 10도까지도 내려가긴 하지만 15도에서 대략 한 23도 정도에 주로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속도는 이제 뭐 과거 연구에 보면은 뭐 어떻게 몇 센치씩 1초에 몇 센치씩 이동하더라라는 예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속도는 이렇고 이제 이게 3차원으로 봐야 되니까 XYZ로 3차원으로 보면 좋은데 얘는 일단은 2차원으로 했습니다. 얘 분포는 뭐 수직적으로는 자어기 때는 중요하지만 성어기나 이런 그 치어기나 성어기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형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피타고라스 방정식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C만큼 이동했다 하면은 A랑 B 그래갖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구축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네, 보면 그죠? 그리기를 하면 안 되네요. 보면 2월부터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건데 난 2월부터 낳는다 돼 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그래서 이 각각의 개체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해류에 따라서 위로 이동했고 그리고 15mm부터 이제 그 음, 치어 치어기가 돼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이제 날짜에 따라서 이제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되고가 되는 모델이고 그래서 보면 2000년대 2006년부터 시작한 2056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2006년에 시작한 걸 보면 지금 성어기들이 다 성어기가 됐을 때 주로 이제 동해 쪽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뭐 물론은 이제 그 일본 남부 태평양에도 분포를 많이 하지만 근데 56년부터 시작한 얘는 동해에도 분포하지만 여기 서해 쪽에도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황해 쪽에 많이 분포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원래 동해에 분포해 있던 게 서해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50년도가 넘으면 서해 쪽으로 진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리고 모델이 좀 개선이 되긴 했는데 지금은 이건 좀 예전 모델이고 지금 이제 산란 때문에 산란 회유를 하는 것도 포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2006년 자료를 가지고 요 위에 게 이제 예측값이고 요 아래 게 이제 실제로 잡은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비교하면서 많이 잡은 곳에 많이 분포하더라. 적게 잡은 곳은 적게 분포했다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다 이제 제주도 부근에 많이 분포했고 여기 대한해협에도 많이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월에도 이제 다 여기 이렇게 빨간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1월에도 보면 잡은 구역이 여기 이쪽에 많이 분포했죠. 2월에도 여기 이렇게 많이 분포했고 잡은 게 3월, 4월도 비슷하게 많은 곳에 많이 있었다. 네, 그렇게 됐고 5, 6, 7, 8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됐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90, 11, 12월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50년에는 아까 그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서해 쪽으로 많이 분포할 것 같다. 혹은 이제 북동쪽으로 좀 더 이동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라그랑 이 개체 기반 모델의 경우 뭐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까 했던 것 중에 처음에 했던 모델 중에 처음에 그 소개했던 것 중에 여기 뭐 먹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식성 파트에 보면은 이제 얘가 뭐 멸치나 뭐 이런 게 많은 곳에 더 많이 분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뭐 멸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있다면 그거를 뭐 반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동해 쪽에 뭐 연안 쪽에 멸치가 많으니까 좀 더 연안 쪽으로 몰릴 것이다. 먹이를 먹으러.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유형 능력 같은 거를 이제 뭐 어떻게 언제부터 된다. 몇 센치부터 된다. 그러면 그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모델 시작할 때 음, 처음에 이제 산란하는 지역이 그 대만 위쪽 그러니까 동중국해 대만 윗부분에 있는 여기서 산란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으로 다시 산란기가 되면 돌아오는 걸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교수님도 이제 그 물리 모델 같은 경우는 지구 시스템 공학과 쪽이랑 같이 협업해서 받아서 하는 하시고 생물 모델 쪽 구축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내는 식으로 협업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성장이나 이런 것도 뭐 보면은 이제 뭐 과거 데이터를 썼어요. 보면은 뭐 1980년도 자료도 썼고 2005년 자료를 썼는데 이것도 뭐 최근 자료로 해서 개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행동학적인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사망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개선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델입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2050년도에 보면 이제 서해 쪽으로 많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시 볼까요? 다시 보면 여기 R을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엔 해류 따라 이동하다가 이제 서해 쪽으로 또 많이 빠지고 동해 쪽으로 빠지면서 더 북쪽으로 북상하게 되는데 이 북상한 거는 아마 뭐 이제 수온이 따뜻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이쪽에 동중국해 아니 이제 대한해협 부근에 좀 많이 분포했는데 이제 서해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분포가 고등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종도 변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모델은 이 시뮬레이션 하기에 너무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아까 보면은 뭐 성장이 어떻고 사망이 어떻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되어 있는 물고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서해 쪽으로 개체 변동, 뭐 북동쪽으로 많이 북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럼 고등어 말고도 다른 어종도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뭐 개체군 변동, 개군 뭐야 물고기 분포에 변동이 있을 거다.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알 것인가는 이제 다음 모델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